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실무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속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의 기말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이자를 만기일에 일시 지급하기로 했어요. 이 만기일에 일시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2월 31일 현재는 뭐가 돼요? 미지급 비용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금액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6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연 6%래요. 6%. 그러면 66에 36, 360만 원이 나올 거고요. 우리는 9월 1일 날 차입했기 때문에 9월 1일부터 오늘은 며칠이에요? 결산은 12월 31일. 그러면 9, 10, 11, 12. 4개월입니다. 그러면 곱하기 4 나누기 12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120만 원만큼이 미지급 상태가 된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자 그러면 일반 전표 12월 31일 우리는 차변에 이자 비용 120 그리고 대변에 가서 미지급 비용 120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네, 빙고. 자, 기말 현재 장기 차입금 중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장기 차입금 중에는 ABC사로부터 차입한 외화 차입금 $10,000가 포함되어 있다. 기말 현재 기준 환율은 1,200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원래는 환율이 1,100원이었다가 지금은 1,200원이 됐으니까 차입금이 증가했죠. 차입금이 증가했어요. 100원씩. 그쵸? 달러당 100원씩. 그러면 100만 원만큼이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차입금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이만큼 우리는 외화 환산 손실이다라고 처리해 주시면 될까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일반 전표에 차변에 뭐라고 하면 돼요? 외화 환산 손실이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장기 차입금 ABC사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답안에는 외화 장기 차입금도 정답으로 인정을 해주겠대요. 그러면 합계 잔액 시산표를 한번 가볼까요? 외화 장기 차입금이라고 계정 과목이 있을까요? 외화 장기 차입금이 없는데 왜 외화 장기 차입금도 복수 정답으로 처리를 해줬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면 문제상에서 지금처럼 장기 차입금 중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계정 과목은 무조건 장기 차입금을 쓰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문제에서 계정 과목을 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차입금 대신에 장기 차입금에 거래처 반드시 걸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나오면 마이너스 통장은 무조건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네, 마이너스 통장 문제가 나오면 통장에 무조건 돈을 입금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통장 나오면 분계가 정해져 있어요. 보통 예금에 돈 넣어야 하고 그리고 대변에 가서 단기 차입금. 네, 당연히 거래처 써주셔야 되겠고요. 부자, 은행. 이해가 되실까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분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 전표에 자 우리 차변에 보통 예금 757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단기 차입금 부자, 은행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마이너스 통장 문제는 항상 우리가 단기 차입금으로 결산일 날 대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기말에 파악된 제품의 재고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품과 관련한 감모 손실을 일반 전표에 입력하고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 기말 제품 재고액을 반영을 하여 전표를 추가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장부상은 5,500만 원인가 봐요. 그렇죠? 5,000개 11,000원이니까 5,5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재고는 9,750개 5,000원으로 계산해서 항상 우리는 여기 결산 자료에 입력하는 기말은 무조건
실사 재고액을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수량이 1250개가 비었죠. 그렇죠? 첫 번째는 시용 판매하였으나 결산일 현재까지 구매 의사 표시가 없는 시송품의 원가는 장부 재고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장부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실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대요. 근데 구매 의사 표시가 없으면 누구 거예요? 이거 아직 내 거죠. 내 거니까 여기 실제 재고액에다가 플러스 250개 해주셔야지 됩니다. 플러스 250개. 결국 5,000원씩에 10,000개가 되겠죠. 그쵸? 5,000원에 곱하기 10,000개가 실제 재고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사 재고액은 5천만 원만큼이 실사 재고액이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송품 같은 경우에 구매 의사 표시를 했으면 내 거에서 빠져나간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구매 의사 표시가 없다 그랬으니까 아직은 내 재고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재고액에 250개만큼을 플러스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실제 재고액이 10,000개입니다. 10,000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10,000개로 계산을 해주셔야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1,000개만큼이 그래도 없어졌죠. 그러면 우리는 감모 손실이 1,000개가 발생하였다. 감모 손실이 1,000개가 발생하였다. 그 중에 80%는 정상 감모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상 감모 손실은 회계 처리를 한다 안 한다? 정상 감모 손실은 별도의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별도의 회계 처리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비정상 감모만. 그러면 80%면 800개니까 여기에서 20%에 해당하는 200개를 우리는 비정상 감모라고 보셔야 되고, 그러면 재고자산 감모 손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200개면 얼마예요? 100만 원인가요? 5,000원씩이니까. 단가는 5,000원씩이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제품이 없어지면 되겠죠. 적요 8번.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요 회계 처리를 해주셔야지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말 재고액에다가는 5천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어려웠죠? 왜냐하면 250개를 포함시켜 놓고 그 다음에 감모 손실 개수를 계산을 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전표로 들어가서 전표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부터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제품 적요 8번.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적요 8번 넣어주시고 컨트롤 엔터 눌러서 결산 자료 입력 엔터 치시고 제품에 대한 기말 제품 재고액을 무조건 실사 재고액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5천만 원 입력해 주시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조금 어려우니까 지금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문제는 잉여금 처분. 그래서 처분 예정일, 처분 확정일 이렇게 날짜 나와 있으니까 날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는데 현금 배당이 4천만 원, 그러면 이익준비금은 400만 원이 되겠죠. 맞죠? 10%니까. 그래서 이익준비금 400만 원 체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이 2천만 원입니다. 이해되실까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서도 전표 추가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합니다. 이거 안 누르면 틀리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자, 우리는 컨트롤 엔터 눌러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가셔서 단기 처분 예정일은 2027년 03월 19일, 전기는 26년 2월 25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익준비금은 4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찾아가셔서 4천만 원. 그리고 주식 배당 찾아가셔서 2천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고 반드시 여기에 있는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 주셔라.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금과부족으로 처리되어 있던 원인불명의 입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잡이익은 대변에 생겨야 되니까 현금과부족이 차변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쵸? 잘 모르겠으면 우리 컨트롤 엔터 합계잔액 시산표 12월로 들어가시면 현금과부족이 이렇게 마이너스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변의 잔액이 있었다 라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 차변의 현금과부족 5만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잡이익 5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하신 다음에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서 조회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그러면 현금과부족의 잔액이 없어지면 정답이에요. 없어져야 해요. 무조건. 아시겠죠? 얘가 10만원으로 됐다. 그러면 분계 거꾸로 한 거니까 분계 다시 고쳐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부서에서 사용할 작업용 장갑 100세트 200만원 구입하고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하였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된다? 비미자사. 맞죠? 그래서 비미자사. 그러니까 자산으로 처리하면 무조건 사용액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10세트의 장갑이 남아있다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90세트를 사용을 했다. 그럼 90%니까 180만원. 사용액은 180만원이 사용액이 되겠죠. 맞나요? 네. 쓴 것만큼 사라져야지 되니까 소모품이 무조건 어디로 간다? 대변으로. 이게 그냥 기본 게임이에요. 그러면 차변은 자연스럽게 소모품 B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대변의 소모품 180만원이 없어지게 되고 차변의 530 소모품 B 180만원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 다음은요. 네,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또 어렵다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다음은 당사 유지 보수 용역 매출과 계약과 관련 회계 처리 현황이다 그랬어요. 용역 매출. 결산일 기준으로 올바르게 정리하시오 그랬어요. 회사는 유지 보수 용역을 선수 수익으로 관리해야 하나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일단 돈 받으면 선수 수익이라고 처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고 기간이 다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수 수익을 뭘로 바꿔라? 용역 매출로 바꿀 거다. 원래는 이렇게 된다. 그런데 담당자가 용역 매출로 일괄 인식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 수익으로 처리해야 할 내용을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어야 될 내용을 용역 매출이라고 처리를 한 거예요. 용역 매출.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지금 26년 10월 1일 6개월의 계약을 체결했대요. 6개월의 계약을 체결했고 공급 대가 660만 원 전액 입금 받았대요. 와우. 요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실 수 있는 부분. 자, 그럼 받았을 때 돈이 들어왔어요. 660만 원이. 그쵸? 그런데 부가세 포함이니까 우리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나와야죠. 예수금 60만 원. 그쵸? 그리고 나서 원래는 선수 수익이라고 처리를 해놨어야지 되는 건데 600만 원. 그런데 이 선수 수익을 선수 수익이라 안 하고 다 뭐라고 해놨다? 용역 매출이라고 처리를 해놔버렸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용역 매출 중에서 오늘 12월 31일이니까 3개월 분에 해당하는 용역 매출은 여기서 다시 또 구분을 해드릴게요. 단기분이 300만 원인 거고, 그쵸? 그리고 차기분이 300만 원인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니까 6개월 중에 3개월은 올해 거고 3개월은 내년도 거니까. 그러면 이 단기분에 대한 부분을 단기분은 뭐가 돼요? 용역 매출이 되겠죠. 기간이 다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선수 수익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용역 매출로 바꿀 거니까 일단 기간이 다 지난 부분은 용역 매출이 맞고
차기분에 대해서는 차기분은 선수 수익으로 남아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용역 매출로 처리했으니까 우리는 이 차기분에 해당하는 것만큼을 선수 수익으로 다시 바꿔줘야지 되는 상황이더라.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그래서 단기분, 용역 매출은 그러니까 단기분만 용역 매출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용역 매출은 300만 원이어야 하니까 용역 매출이 300만 원이 없어지고 선수 수익이 300만 원이 생겨야 하는 문제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일반 전표에 차변의 용역 매출 300만 원이 사라져야 하고, 그리고 대변에 선수 수익이 300만 원만큼이 생겨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처음에 회계 처리를 선수 수익으로 처리해 놓으면 선수 수익 단기분만큼만 선수 수익이 없어지고 용역 매출이 생기면 되는 건데, 거꾸로 얘를 담당자가 용역 매출로 일괄 인식해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용역 매출이 되어 있으니까 용역 매출은 단기분에 해당하는 건 용역 매출이 맞으니까 차기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수 수익으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2026년 말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 결산일 회계 처리하시오. 매도 가능 증권은 비유동 자산으로 회계 처리되었으며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항목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죠. 네. 2000주에 자, 곱하기 7만 원씩 취득을 했대요. 7만 원씩 취득 원가. 그쵸?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얼마예요? 1억 4천만 원어치인가요? 1억 4천만 원. 자, 그런데 25년 말 5만 원이 됐대요. 자, 그러면 5만 원이란 얘기는 2000주 5만 원이니까 1억 원으로 평가가 되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평가 손실이 4천만 원만큼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평가 손실이 4천만 원만큼이 생기게 되고, 이 1억 원은 이제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장부가라고 부르는 거죠. 장부가. 1억 원은 장부가라고 부르는 거고, 다시 얘가 7만 5천 원으로 올라갔어요. 7만 5천 원. 그러면 얼마가 된 거죠? 1억 5천만 원으로 내 장부가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5천만 원만큼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면 5천만 원만큼의 평가 이익이라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1순위 뭘로? 평가 손실을 먼저 4천만 원을 갖다 메꿀 거예요. 근데 다 안 메꿔지니까 2순위로 이제 평가 이익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5천만 원만큼의 가치가 상승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우리는 차변의 매도 가능 증권 178번입니다. 비유동 자산이니까 123번은 당좌 자산이에요.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의 가치는 얼마가 올라갔다고요? 5천만 원만큼. 5천만 원만큼의 가치가 올라갔고, 대변에 가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한테 평가 손실이 4천만 원이 있으니까 평가 손실로 먼저 4천만 원. 그리고 평가 이익이 얼마가 생겼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나머지 1천만 원. 자, 이제 검증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취득 원가는 1억 4천만 원이었죠. 맞나요? 네, 취득 원가는 1억 4천만 원이었는데 마지막 평가된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최초의 취득가와 무조건 처분가 사이에 마지막의 차액만큼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억 4천이 1억 5천이 됐으니까 평가 이익이 얼마다? 1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계 처리했을 때 평가 이익이 1천만 원 나왔으니까 정답입니다. 손실은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 네, 그냥 얘는 영업권 상각비 나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특허권의 상각비 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그냥 어디로 가면 돼요? 결산자료 입력. 컨트롤 엔터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엔터 치시고,
자, 영업권, 특허권. 네, 밑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네, 무형자산 상각비에 영업권 100만 원, 그리고 특허권 50만 원. 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숫자만 넣어 주시고 전표 추가해 주시면 무조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결산 문제에 대해서 전체를 한번 풀어봤고요. 자, 결산일까지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당해년도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시오 그랬어요. 친절해요. 그러면 당해년도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당해년도분 그러면 5억 원에 대해서 곱하기 몇 퍼센트요? 4%. 그러면 2천만 원인가요? 그렇죠? 2천만 원. 2천만 원이 되겠고, 자, 대출 기간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7월 1일서부터니까 7, 8, 9, 10, 11, 12, 6개월이죠. 그렇죠? 6개월이니까 곱하기 6 나누기 12 해주셔도 되고 나누기 2 해주셔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절반이니까 1,000만 원만큼이 뭐가 생겼다? 미지급 비용이 생겼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하셔서 전표 입력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이자 비용이 1,0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 1,000만 원. 이렇게 생기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으로 이자 수익 중 그랬어요. 50만 원은 26년도.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원래 무슨 변이에요? 대변에 있는데 그 중에 50만 원이 26년의 이자 수익이래요. 그러면 먼저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선수 수익이다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이자 수익은 원래 대변에 있었으니까 차변으로 사라지게 되고 선수 수익이 50만 원만큼이 생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이자 수익이 50만 원이 사라지고 대변에 선수 수익이 5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외상 매입금 2,151만 원이라고 했고요. 17,000달러 17,000달러 26년 1월 15일에 상환 예정이면 결산일 현재 환율은 1,150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17,000달러에 대해서 결산일 날 1,150원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계산기를 두들겨 보시면 금액이 1,955만 원이 나오게 돼요. 1,955만 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는 외상 매입금이 원래 2,151만 원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얼마로 바뀐 거다? 1,955만 원으로 바뀐 거다. 그러면 외상 매입금이라고 하는 부채의 감소가 생겼죠. 부채의 감소가 생겼으니까 우리 회사에는 득이 생긴 거죠. 부채는 빚이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에 득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화 환산 이익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빼주시면 얼마 나올까요? 196만 원? 네, 196만 원 만큼의 외화 환산 이익이 생긴다. 그러니까 항상 계정 과목에 따라서 증가했냐 감소했냐.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부채의 감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빚이 줄었으니까 득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개념이에요. 자, 그럼 부채가 줄었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외상 매입금 BCD 마트 얼마가요? 196만 원이. 그리고 대변에 외화 환산 이익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 다음은요. 법인세 문제가 나왔네요. 그쵸? 법인세. 자, 그리고 기말. 법인세는 어차피 그냥 갖다 쓸 거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고. 그 다음에 기말재고에 창고에 실사한 금액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재료. 그런데 매입한 원재료 156만 원은 운송 중.
운송 중인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선적지는 출발항에서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매입한 거니까 소유권이 이미 나한테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156만 원.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러면 우리 얼마가 되죠? 406만 원이 되나요? 406만 원. 네. 그래서 원재료는 406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말 제공품은 그대로 기말 제품 미판매된 제품 620만 원을 수탁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아직 미판매된 거니까 내 거 맞죠? 그럼 여기다가 플러스 620만 원. 그러면 1000만 원이 될까요? 그쵸? 네, 1000만 원만큼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말 제공품은 그대로 630만 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실까요? 자, 그러면 4번, 5번 풀기 위해서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 결산자료 입력으로 들어가시자마자 그냥 엔터 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법인세부터 문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세 화면 제일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법인세 선납세금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중간 예납액과 원천징수세, 그래서 둘을 합치게 되면 1482만 원. 그래서 이 금액을 그대로 옆에다가 1482만 원 넣어주시고, 그런데 법인세는 1650만 원이라고 했거든요. 법인세는 1650만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금액이 있겠죠. 나머지 얼마예요? 168만 원인가요? 네. 그래서 나머지 금액만 계산해서 1650만 원에서 우리는 어쨌든 법인세 비용이 1650만 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이 1650만 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선납세금은 그대로 옆에다 복사해 주시고 1650에서 선납세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가 계상액에다 넣어주시면 법인세가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져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올라가셔서 원재료서부터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원재료 406만 원 됐죠? 자, 그 다음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 630만 원 그리고 기말 제품 재고액은 1000만 원입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 다 끝나셨으면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결산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화재 보험료 처음에 지급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랬어요. 비용으로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기간이 7월 1일서부터 내년 6월 30일 거니까 절반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성급 비용이 절반, 그러면 840만 원이겠네요. 맞죠? 공장 화재 보험료 840만 원만큼을 성급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될까요? 이제 이거는 다 아시죠? 네, 기본적인 문제니까. 자, 우리 일반 전표에 12월 31일로 가겠습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성급 비용 840만원, 내년도분 대변에 521번 보험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12월 31일 날 예수금, 대급금 정리하는 회계 처리. 그리고 제가 이것도 결산에서 엄청 중요하게 해드렸는데 부가세 적립분계는 그냥 정해져 있는 거니까 예수금 원래 대변에 있으니까 예수금 어디로 가요? 차변으로. 그 다음에 대급금은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그렇죠? 지연수치 가산세는 우리가 뭘로 처리해요?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자비익으로 처리해주고 대차차익 나오면 우리가 대차차익이 만약에 양수로 나왔다. 그러면 대변에 미지급 세금, 그 다음에 음수로 나오게 되면 음수는 차변에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건 그냥 분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으니까 그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3,540만원, 그리고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2,237만원, 그리고 차변의 817번 세금과 공과가 3만원, 그리고 대변의 자비익이 만원, 그리고 마지막 차액이 양수로 1,305만원이 나왔죠. 그쵸? 그럼 무조건 대변에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이건 이제 뭐 세무 2급에서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맞추셔야지 되는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소모품에 대한 회계 처리. 처음에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했죠? 비미자사.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된 경우, 자산으로 처리되면 무조건 사용액을 회계 처리한다. 자, 그럼 사용액 찾을까요? 구입한 소모품은 200만 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미사용한 소모품이 30만 원이래요. 그러면 사용액은 170만 원을 썼나요? 네, 170만 원. 그리고 구입 시에 소모품으로 처리했으니까 무조건 소모품이 어디로? 대변으로. 무조건 반대쪽으로 갑니다. 대변으로. 그러니까 소모품 B로 처리되어 있으면 소모품 B가 대변으로 갈 거고, 소모품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소모품이 대변으로 가시면 무조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우리는 대변의 소모품 무조건 170. 그리고 차변에 가서 우리는 제조부서가 구입한, 그랬으니까 530 소모품 B가 170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세는 우리 자동결산에 들어가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대손도 자동결산에 가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컨트롤 엔터 결산자료 입력. 결산자료 입력. 그냥 들어가시면 엔터 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게 법인세니까 700에 70이니까 770만 원이에요. 그리고 선납세금이 200이 있었습니다.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면 우리는 200 그대로 옆에다 써주시고 770이니까 얼마가 더 필요해요? 570만 원만큼이 더 필요한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570만 원을 추가 계상액에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 총액만 계산하시고 770 거기에서 200만 원만큼의 선납세금은 그대로 옆에다가 한 번 더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외상 매출금과 대여금 잔액에 대해서 3% 대손을 예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우리 대손 클릭해 주시고 대손율은 대신에 3%입니다. 3%로 수정해 주시고 외상 매출금하고 대여금만 필요하니까 받으러움을 스페이스바로 삭제, 그 다음 미수금도 스페이스바 엔터 해서 삭제. 그래서 두 개의 금액이 나오나요? 네. 그러면 바로 결산 반영 눌러주시면 되겠고, 결산 끝났으니까 반드시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산 분기 완료라고 떴죠? 네. 자, 그럼 여기까지 결산 문제에 대해서 모두 다 풀어봤고요. 첫 번째, 영업부서에서 구입 시 전액 소모품 B로 처리한, 비용 처리했다 그랬어요. 그쵸? 비용 처리한 소모품 중 미사용액은 350만 원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럼 여기에 소모품과 소모품 B로 처리하는데 비미자사. 그런데 지금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 B로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비용 처리하면 미사용액을 회계 처리해라. 금액을 미사용액. 분계는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 B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사용액 350만 원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12월 31일 그래서 차변의 소모품 350 그리고 대변의 830 소모품 B 350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단기 중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5만 원이 적어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던 이렇게 돼 있어요.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한 건 무조건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셔서 어느 변에 있는지를 확인을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계잔액 시산표에 들어가서 보시면 엔터 치시면 12월 31일 나올 거고 현금 과부족 잔액이 차변에 있다라는 거 확인이 되세요. 그러면 차변에 있으니까 어디로? 대변으로. 그래서 무조건 반대쪽으로. 무조건 반대쪽으로. 그러면 자, 우리 볼게요. 대변에 무조건 현금 과부족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차변에 가서 영업부 직원의 간이 식대 간이 영수증 그랬으니까 차변에 811번 복리후생비로 3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랬는데 마이너스로 처리됐으니까 무조건 차변에 손실. 마이너스는 무조건 손실. 그래서 잡손실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한번 볼게요. 자, 올해 취득했고요. 올해 취득했고 취득 주식수는 2,000주.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5,000원 그랬어요. 그러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취득 시 거래 비용으로 60만 원이 발생하였다라고 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2,000주 주당 5,000원이니까 취득가액이 1,000만 원. 거기에 플러스 재비용 60만 원을 포함해야 하니까 우리 1,060만 원이 취득원가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말 현재 1주당 공정가치는 5,500원이래요. 5,500원.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었다? 1,100만 원이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1,060만 원짜리가 취득원가 1,060만 원짜리가 1,100만 원이 됐으니까 우리 40만 원만큼의 평가 이익이 생기면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무조건 178번 쓰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유동 자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23번은 당좌 자산이에요. 당좌 자산이고 178번은 투자 자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비유동 자산이니까 178번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4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40만 원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퇴직금이 나왔네요. 퇴직급여 추계. 그러면 무조건 우리 어디로 가야 되죠? 결산자료 입력.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엔터 치시면 전체가 나오게 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그냥 우리 여기 퇴직 충당 누르셔서 500번대 제조부의 추계 그대로 여기 있는 추계 그 다음에 1억 3천만 원 이렇게 순서대로 여기 있는 설정 전은 여기 있는 잔액이에요. 맞는지만 확인만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추계액을 무조건 입력해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결산 반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무형자산에 대한 상각비예요. 근데 금액도 다 계산돼서 나와 있고 특허권 상각비, 개발비 상각비 그냥 나와 있으니까 결산자료 입력해서 화면을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무형자산 상각비에 특허권 500만 원 그리고 개발비 800만 원 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결산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반드시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자동 결산 붕괴 완료라고 되었습니다. 끝났죠. 일반 전표에 12월 31일로 하셔서 아이마켓에서 차입한 외화장기 차입금이라고 했으니까 계정 과목을 외화장기 차입금이라고 쓰셔야 돼요. 7만 달러 차입일 기준 환율이 1,350원이었고 그 다음에 1,420원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외화장기 차입금은 부채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채가 환율이 70원이 올랐죠. 그럼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부채의 증가는 무슨 변으로? 대변에 얼마가 증가했냐? 7만 달러에 곱하기 우리 얼마요? 70원. 그러면 우리 얼마 나올까요? 490만 원이 나오나요?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490만 원만큼이 외화 환산 손실이다.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계정 과목은 외화 환산 손실로. 자, 그러면 일반 전표의 대변에 외화 장기 차입금 아이마켓 금액은 490만 원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지 됩니다. 거래처.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외환차손 쓰시면 안 돼요. 그건 돈 거래할 때 쓰시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에 재평가 모형. 이게 거의 처음 나오지 않았나 생각 들고 저희 교재에서는 제가 설명을 다 드리는데 엄청 중요하게 또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재평가는 그래서 못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재평가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재평가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재평가 모형에는 첫 번째 원가 모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평가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원가 모형은 평가 상승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가 모형일 때는 우리가 결국 떨어진 부분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손상차손만 인정이 돼요. 재평가 모형은 상승도 인정이고 하락도 인정이에요. 그래서 상승분에 대해서 상승분을 재평가 차익이라고 하고 재평가 차익 혹은 재평가 이익이라고도 하고 재평가 잉여금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제위원회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재평가가 없어졌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계정 과목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고 지금 이 세 가지 계정 과목을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들로 처리를 하는데 모두 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계정 과목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는 코드 번호 몇 번대? 300번대를 선택을 해주셔야지 돼요. 300번대를 반드시. 그래서 평가 상승했을 때 재평가 차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1억 5천만 원짜리가 1억 9천만 원이 됐으니까 우리는 토지의 가치가 4천만 원만큼이 상승했죠. 그렇죠? 상승했고 토지 자산이 늘어났고 재평가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쓰실 때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 자 일단 차변에 토지는 4천만 원만큼의 가치가 올라갔어요. 대변에 가서 재평 이렇게 두 가지를 치면 여러 개의 계정 과목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재평가 이익이라는 말도 쓰고 재평가 차익이라는 말도 쓰고 이렇게 쓰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900번대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건 그냥 함정이다. 우리가 쓰는 건 무조건 300번대에 있는 재평가 차익을 써주셔야 하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재평가가 시험 범위에 해당하냐 안 하냐라고 많이들 질문하시는데 저희 교재에 그대로 수록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범위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재평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5년 말 현재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하여 결산일의 회계 처리를 하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가 중요해요. 자, 5만 원씩에 주당 5만 원씩에 취득했는데 8만 원이 됐으니까 우리는 3만 원씩 그러니까 3천만 원에 주식수가 1000주니까 3천만 원에 뭐가 있더라? 평가 이익이 있더라. 평가 이익이 있고 주당 공정가치가 45,00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45,000원은 떨어졌으니까 35,000원이 떨어졌으니까 3,500만 원의 가치가 하락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매도 가능 증권 3,500만 원이 가치가 하락했어요. 맞죠? 그런데 우리 장부에는 평가 이익이 3천만 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3천만 원을 먼저 우선 처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손실이 생기는 건 나머지 부분만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매도 가능 증권은 제가 세무 1급 범위에 나와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영상을 하나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문제풀이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일단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78번이죠. 무조건입니다. 만기 보유 증권도 마찬가지 아래 거, 매도 가능 증권도 아래 거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3,500만 원만큼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원래 마이너스가 생겼으니까 손실인데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으로 먼저 3천만 원을 메꾸고 그리고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500만 원이 생기게 됩니다. 네, 세무 2급에서 매도 가능 조건 엄청 중요한 부분이니까 세무 1급에 가도 또 나와요. 그리고 회계 1급서부터 이거를 제가 조금 중요하게 설명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문제 4번 단기 경과이자 단기분 경과이자. 그러면 우리는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이자는 만기에 일시 수령한다. 그랬으니까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다. 결국 미수 수익이 발생을 하게 된다. 금액은 1억 2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4.2% 0.042 해주시고 곱하기 우리는 12월 1일에 가입을 했으니까 한 달치의 이자만 받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1 나누기 12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12분의 1에 해당하는 것만. 그럼 12 약분해 주시면 그냥 42만 원. 네. 42만 원의 이자를 미수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 차변에 미수 수익 42만 원. 그리고 대변에 이자 수익이 42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외상 매출금과 미수금의 기말 잔액에 대해서 1% 대손율을 설정하여 보충법으로 대손충당금 설정하죠. 무조건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셔야죠. 그렇죠?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셔서 그냥 들어가시자마자 엔터 치시는 거예요. 그래 1월부터 12월. 그 다음에 대손은 무조건 여기 위에 대손 들어가셔서 1% 외상매출금하고 미수금에 대해서만 설정을 하라 했으니까 받으러은 필요 없으니까 스페이스바로 삭제. 미수수익도 스페이스바로 삭제. 이렇게 두 개의 금액을 산출하시고 결산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자 수익 중 45만 원은 2026년도의 이자 수익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르죠? 선수 수익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일반 전표에 12월 31일로 가셔서 차변에 이자 수익 45만 원, 대변에 선수 수익 45만 원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본사 사옥에 대한 건물 화재보험료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였다 그랬어요. 납부일은 8월 1일이고 180만 원. 자, 그러면 우리는 180만 원에 대해서 180만 원은 1년분이니까 우리 내년도분 그러니까 7개월분을 우리는 선급으로 처리해 주셔야겠죠. 그쵸? 네. 그래서 180만 원에 곱하기 7 나누기 12.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러면 180 곱하기 7 나누기 12 주시면 105만 원만큼 나오네요. 105만 원. 만큼을 우리는 뭘로 처리하면 돼요? 선급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우리 차변에 선급 비용 105만 원 그리고 대변에 821번 보험료 105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기말 재고 자산이 나와 있는데 일단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먼저 계산을 해 주시고요. 2,000원 곱하기 8,750원. 자, 2,000원 곱하기 8,750 해주시면 1,750만 원이 나오게 돼요. 1,750만 원. 이거는 여러분들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기말 제품, 지금 제품의 재고 현황이니까 네. 그래서 결산자료 입력에 기말 제품 재고액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결론은 우리 2,000원짜리 1250개가 없어졌죠. 장부상 재고는 10,000개였는데 1250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85%는 정상 감모래요. 85%는. 그러면 비정상 감모를 찾으셔야지 되고, 비정상 감모를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2,000원씩 일단 곱하기 1250개 1250개 여기에 곱하기 우리는 15% 0.15를 곱해 주시면 이게 비정상 감모가 되겠죠. 정상 감모는 따로 회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정상 감모는 그러면 우리 2,000원 곱하기 1250 곱하기 0.15 그러면 37만 5천 원만큼이 이게 비정상 감모 손실이 되겠어요. 그래서 비정상 감모는 먼저 회계 처리를 하신 후에 결산을 들어가셔야지 돼요. 여기서 결산을 먼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먼저 들어가면 매출원가 대체 금액이 틀려지게 돼요. 반드시 비정상 감모에 대한 회계 처리를 일반 전표에 먼저 처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을 들어가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우리 비정상 감모 37만 5천 원 있으니까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37만 5천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우리는 제품은 반드시 적요 8번 다계정 대책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우리는 1,750만 원 입력을 하실 건데 요거는 밑에 문제랑 같이 갈게요. 법인세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둘의 금액을 합산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1,920만 원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1,570만 원하고 지방소득세 350만 원하고 1,920만 원만큼이 우리가 법인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중간 예납에 724만 원만큼은 우리가 뭘로 처리가 되어 있다? 선납세금.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나머지 금액을 먼저 계산을 해 놓을게요. 자, 1,920만 원에서 마이너스 724만 원만큼을 빼주시면 1,196만 원 만큼이 추가 계상액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추가 계상액에다가 넣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결산 자료 입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그냥 치시면 중요하게 확인하셔야지 되는 게 제품에 이게 타계정 대체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야지 돼요. 기말 제품 쓰시기 전에 타계정 대책이 들어와 있으셔야지 되고 그러면 1,750만 원만큼이 기말 제품 재고에 1,750만 원만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가서 법인세, 선납세금은 옆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724만 원 그대로 넣어주시고 우리 나머지 금액이 1,196만 원 만큼 써주셔서 총 토탈 금액이 1,920만 원이 나오면 정답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가셨으면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말 재고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정상 감모만 우리가 반드시 회계 처리 먼저 해 주셔야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비정상 감모 회계 처리를 하고 난 이후에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셔야지 된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5년 이익잉여금 처분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다음의 내용을 입력하고 전표 추가하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제도 질문이 엄청 많이 나와요. 선생님 이거 그냥 전표만 끊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손익 대체 분계까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상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입력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들어가셔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들어가셔서 자, 우리 당기분 처분 예정일 2026년 03월 25일 전기는 25년 2월 28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 배당 네, 밑으로 가셔서 현금 배당 3천만 원 그 다음에 주식 배당 3천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그랬으니까 우리 3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사업확장 적립금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업확장 적립금 1000만 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순서대로 여기다 넣어주시고 전표 추가를 해주시면 자동으로 전표가 다 추가가 됩니다. 자, 우리 일반 전표에 늘려놓고 조회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결차 결대 되어 있는 건 결산 자료 입력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 다시 차변, 대변 나오는 건 지금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전표 추가를 누르게 되면 수익 대체 분계, 비용 대체 분계가 자동으로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결산 마감 처리되는 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여기 분계에는 배당금에 대한 회계 처리, 이익준비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없어요. 그쵸? 네, 분계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단기 처분 예정일은 26년 3월 25일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익준비금, 사업확장 적립금의 적립에 대한 회계 처리는 내년도 3월 25일 날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회계 처리를 하란 얘기는 아니고 지금 얘네들은 금액만 넣으란 얘기고, 결국 전표 추가를 하란 얘기는 우리 수익 비용 대체 분계를 해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금액은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결의일인 처분 예정일인 3월 25일 날, 내년도 3월 25일 날 회계 처리가 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부가세 확정 신고 기간에 관련 내용이다.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을 정리, 부가세를 정리하세요. 12월 31일 날 부가세 정리하는 회계 처리를 하라 그랬고요. 납부세금, 환급세금, 미지급세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경감공제세액은 자비익으로 처리하라 그랬고요. 가산세는 잡손실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문제상에서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가산세는 잡손실, 그리고 전자신고세 공제에 해당하는 것은 잡이익으로 처리를 하라 그랬고요. 예수금은 원래 대변에 있으니까 차변으로, 대급금은 차변에 있으니까 대변으로, 반대쪽으로 무조건 사라지는 거죠. 정리한다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일반 전표에 12월 31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자, 그럼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2,150만원,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2,300만원, 그리고 차변에 잡손실이 51만원, 그리고 대변에 잡이익이 만원. 이렇게 됐는데, 화면에 이제 대차 차익이 마이너스 100만원이 생겼죠? 그럼 마이너스가 생겼다는 얘기는 환급 받아야지 되는 상황이 생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마이너스는 무조건 차변에 우리 뭐라고 처리해요? 환급세액이 생겼으니까 환급세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국가로부터 환급 받는 거니까 미수금의 거래처 따로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단기매매증권 그랬는데 천주 올해에 취득했네요. 자, 보유하고 있었고 공정가치가 15,650원이 됐대요. 그러면 12,550원에서 15,650원이 됐으니까 3,100원이 늘어났나요? 그쵸. 그러면 천주에 곱하기 3,100원씩. 그러면 310만원만큼이 가치가 상승했죠. 가치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내 자산이 어떻게 되었다? 증가. 어떤 자산이? 단기 매매 증권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일반 전표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310만원 만큼이 올랐고요. 대변에 가서 얘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생겼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전기에 우리은행에서 차입한, 여기서 중요한 거 전기에 차입한 2만 달러가 결산일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남아있다. 전기에 차입했기 때문에 차입일 현재 환율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전기말 현재 환율 1,200원이 이제 단기말 현재 환율 1,500원으로 바뀌었다. 자, 그러면 환율이 증가했죠. 그러면 환율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부채가 어떻게 되었다? 증가했다. 부채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또 우리는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손실액은 일단 2만 달러. 2만 달러 곱하기 환율이 300원이 올랐네요. 그쵸? 300원만큼을 해주시면 되니까 우리 총 600만 원인가요? 네. 600만 원만큼의 외화 환산 손실이 발생을 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거래처 우리은행 빼먹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일반 전표에 또 들어가셔서 우리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우리은행의 외화 장기 차입금이 60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증가를 했고 차변에 우리는 외화 환산 손실, 외환차손 쓰시면 안 돼요. 그건 돈을 갚을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 환산 손실, 결산일만 쓰는 계정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요. 단기 중 실제 현금보다 장부상 현금이 많아, 만 원이 많아 현금과부족으로 처리했대요. 현금과부족. 결산일날 4,000원이 서랍에서 발견되었대요. 4,000원은 발견됐고 나머지는 원인을 알 수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현금과부족 나오면 그냥 우리 무조건 일반 전표에 그냥 바로 입력하지 마시고 무조건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 보세요. 합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셔서 12월 31일 날 현금과부족 무슨 변에 있어요? 차변에 있죠. 그쵸? 네, 차변에 있으니까 얘가 어디로? 대변에 현금과까지 치셔야 합니다. 현금과부족 만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4,000원은 현금이 있는 게 발견됐으니까 현금 4,000원이 다시 생겼고요.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마이너스가 생긴 거니까 잡손실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까지 4번 문제를 또 풀어봤고요. 5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은 다음과 같다. 결산자를 입력하여 결산을 수행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금액은 원재료는 8,200인데 선적지 인도 조건에 따라 선적되어 매입 운송 중인 미착 원재.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내 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다 플러스 200 해주시면 되겠고 제공품은 그대로고 제품이 수탁자가 보관 중인 위탁품.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위탁자예요. 우리 회사가 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아직 보관 중이란 얘기는 판매가 안 됐으니까 이 500만 원도 내 거 맞죠? 그쵸? 그래서 500만 원도 플러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결산자료 입력에 엔터 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게 되고 첫 번째 원재료, 기말 원재료는 8,400만 원이죠. 8,400. 자, 그 다음에 제공품. 기말 제공품 6,500. 그리고 기말 제품 1억 1,000만 원입니다. 이해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반드시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네, 결산 문제까지 모두 다 풀어보셨습니다. 결산입니다. 결산. 소모품이라고 하는 게 나왔네요. 그쵸? 네, 소모품 나왔으니까 우리 소모품은 어떻게 해요? 비, 미, 자, 사. 그래서 지금 자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맞죠? 자산으로 처리가 되어 있으니 자산은 무조건 사용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할 거다. 그러면 20만 원이 10박스니까 나누기 10 해주시면 한 박스에 2만 원씩이 되겠고요. 사용액을 회계 처리할 거니까 2박스에 화일 처리 남아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8박스를 사용을 했겠죠. 그쵸? 맞나요? 네, 8박스 그러면 16만 원만큼이 사용액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처음에 처리한 소모품이 무조건 대변으로 사라지면 되니까 일반 전표 12월 31일 대변의 소모품 네, 16만 원이 사라져야죠. 16만 원이 사라지고 차변에 가서 판매부서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830 소모품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임대료 5월 1일에 임대료 24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240만 원이 1년분이니까 나누기 12 해주시면 1개월에 20만 원씩. 그러면 20만 원씩 전부 다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도분을 빼야 되겠죠. 그쵸? 내년도분. 그러면 내년 4월까지니까 곱하기 4.
해주시면 80만 원만큼이 선수 수익이 되겠죠. 그렇죠? 선수 수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임대료는 대변에 있었으니까 어디로 사라져요? 차변으로. 네. 차변에 임대료. 그런데 임대료가 400번대 임대료 수입도 있고 900번대 임대료도 있어요. 영업외 수익이니까 무조건 우리는 900번대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400번대는 매출이에요. 매출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900번대는 영업외 수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임대료 80만 원이 없어지게 되고 대변에 우리는 선수 수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시장성 있는 주식을 2,000주 주당 1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런데 23년도에 취득했어요. 그렇죠? 23년도에 취득했기 때문에 주당 10,000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9,000원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취득 관련 수수료 지불한 거, 이것도 수수료 비용 따로 처리하는 거니까 이것도 아무런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결국 2,000주 9,000원씩에 평가되어 있고 얘를 우리는 9,500원에 평가를 했기 때문에 주당 500원씩, 그러면 2,000주에 우리 주당 500원 그러면 100만 원인가요? 그렇죠? 네, 100만 원만큼의 평가 이익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죠? 네, 평가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10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네,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논란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 비화폐성 외화자산, 화폐성 외화부채 이렇게 돼 있는데, 비화폐성 자산에 대해서는 외화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만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문제에서 저는 그냥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나왔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예에 대해서 각각 인식한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각각 인식하라 그랬으니까 따로따로 무조건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화폐성 자산인 성급금은 우리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얘는 자산하고 교환이 됐을 때 그때 당시의 가치를 따져주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성급금 지불하고 끝난 거기 때문에 얘는 비화폐성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성급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장기 차입금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 여기에 주어진 게 23년이에요. 2023년. 그럼 2023년에 발생을 했으면 이 발생일의 환율은 또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왜? 결산일날 평가라는 걸 했기 때문에. 결산일날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1,200원이었고 이제 1,300원이 된 겁니다. 1,300원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100원만큼이 더 늘었으니까 100원만큼이 늘었으니까 외화 환산 손실이 100원이 늘으면 얼마야? 200만 원만큼의 손실이 생길까요? 2만 달러에 100원씩이니까. 그쵸? 네. 우리가 2만 달러에 곱하기 100원 해주시면 200만 원만큼의 차입금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쵸? 차입금이 증가. 그러면 부채가 증가했으니까 우리는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대변에 장기 차입금, 거래처 코드 입력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랬으니까 장기 차입금이 우리 200만 원만큼 증가를 했고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다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네, 외화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이 비화폐성 자산에 대한 평가가 처음으로 또 얘도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안 나왔었는데 처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이번 시험엔 조금 새롭게 출제되는 부분들이 조금 여러 곳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하셔야지 될 게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재고자산 관련해서 정상간모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말은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기말은 무조건 실제 재고액을 입력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실제 재고액은 우리가 어떻게 되죠? 5,000원씩이니까 5, 4, 20, 5, 8에 40, 2,400만 원이니까요. 그쵸? 네. 이렇게 일단 체크를 조금 해 둘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500개니까 4,500개 1,500원이면 얼마죠? 6,750만 원입니다. 네, 6,750만 원 이렇게 체크해 두시면 되겠고, 1,300개에 대해서 그러면 2,600만 원인가요? 네, 2,600만 원 이렇게 체크를 일단, 이게 실제 재고액, 우리가 여기 있는 게 결산에다가 입력해야 할 수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비정상 간모. 비정상 간모는 반드시 회계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1,500개에서 1,300개가 됐으니까 200개의 비정상 간모, 그리고 개당 2만 원씩이기 때문에 2는 4, 얼마예요? 400만 원만큼의 재고자산 간모 손실이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상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이 되겠고요. 그렇죠? 상품에 대해서 간모 손실이 생겼으니까 이걸 먼저 일반 전표에다가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대변에 상품이 나가면 적요 8번, 금액은 400만 원만큼, 그리고 차변에 가서 재고자산 간모 손실입니다 라고 체크를 먼저 해 주신 후에,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결산자료 입력 그냥 엔터 치시면 되겠고요.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가면서 써볼까요? 3개. 상품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상품 2,600만 원, 그 다음에 원재료 2,400만 원, 그리고 우리는 기말 제품 6,750만 원, 이렇게 세 가지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품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타계정 대체 4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 들어와 있으면 틀리는 문제가 될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비정상 간모가 있으면 일반 전표에 먼저 회계 처리를 하고 결산 자료 입력에 들어가시면 그냥 조회 버튼을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타계정 대체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말 재고액 입력해 주실 때는 항상 실제 재고액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전표 추가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죠. 결산 문제. 자, 결산이니까 일반 전표 12월 31일 날로 24년 2월 1일에 국민은행으로부터 1년 갱신 조건으로 마이너스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하였다. 그래서 마이너스 보통예금 통장 나오면 무조건 우리는 마이너스 통장에 마이너스 금액만큼을 570만 원만큼을 입금해야 한다. 이만큼을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하고 대신에 이 입금한 금액은 모두 다 단기 차입금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은 그냥 분계가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전표에 12월 31일 날 차변에 보통예금, 원래는 여기에 거래처 국민은행 써주시면 되겠고, 금액은 57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단기 차입금 국민은행 쳐주시면 돼요. 실제 시험에서는 보통예금의 거래처를 생략하셔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얘는 거래처 안 걸으셔도 되는 거고, 차입금에는 거래처를 반드시 걸어주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냥 보통예금 넣고 차입금입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 소재한 거래처 인사이드 아웃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 매입금이라고 했고요. 외상 매입금 부채예요. 부채고 6,020만 원이 있대요. 6,020만 원. 자, 5만 달러라 그랬고 결산일 기준 환율이 1,390원이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5만
9만 달러가 결산일 현재 환율 139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1395, 535, 5945 그러면 6950만 원인가요? 6950만 원 만큼이 될 거고, 그럼 외상 매입금이 원래 6025만 원이 있었는데 6950만 원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6025만 원만큼을 빼주시게 되면 6025만 원만큼을 빼주시게 되면 925만 원만큼이 나오나요? 925만 원만큼 외상 매입금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했어요. 맞죠? 외상 매입금이 증가했으니까 부채가 생긴 거니까 우리는 이만큼 외화 환산 손실이 생기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외상 매입금이 증가하고 외화 환산 손실이 생기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변의 외상 매입금 누굴 거예요? 인사이드 아웃 해주시면 되겠고 925만 원만큼, 그리고 차변에 가서 외화 환산 손실이 생기면 되겠죠. 외화 환산 손실이 925만 원만큼 생기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당사는 생산부서의 원재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창고를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9월 1일에 1년분 임차료 1,8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고 1년분 임차료를 뭘로 처리하였다?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러면 자 볼게요. 1,800만 원을 일단 나누기 12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한 달에 150만 원씩 이해되시죠? 150만 원씩이고 그 중에 단기분 그럼 단기분은 9월서부터 9, 10, 11, 12 4개월분이 되겠죠. 그럼 4개월분 600만 원만큼은 뭐가 돼야 돼요? 임차료여야 하고, 그 다음에 차기분은 1200만 원이 뭐여야 돼요? 선급 비용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최초에 뭘로 처리했어요? 선급 비용 1,800만 원이라고 처리를 했죠. 선급 비용 1,800만 원. 그런데 우리한테 남아야 되는 선급 비용은 1,200만 원이더라. 1,200만 원이더라. 그러니까 600만 원만큼의 선급 비용이 없어져야지 된다. 그럼 선급 비용은 원래 차변에 있으니까 선급 비용이 어디로 간다? 대변으로.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대변에 선급 비용 얼마가 없어진다고요? 600만 원. 만큼 우리는 차변에 임차료 공장 거니까 500번대 임차료가 새롭게 60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문제 4번을 보시면 문제 4번은 대손이에요. 그쵸? 기말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해서 2% 대손을 예상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영업권의 취득원가, 그럼 영업권에 대한 상각, 감가상각을 할 거죠. 그래서 상각, 이렇게 두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일반 전표는 이제 끝이 났고, 네, 자 결산자료 입력에 엔터 치시면 1월서부터 12월까지가 나오겠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대손, 그래서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해서 몇 퍼센트? 2% 대손을 설정을 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2%만큼 대손 설정하고 그 다음에 대여금에 대한 대손은 문제 없으니까 스페이스바로 삭제, 스페이스바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고, 여기까지를 결산 반영해 주시면 정답입니다. 그냥 그러면 우리 여기에 대손에 알아서 금액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 대해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가 올해 취득을 했어요. 그렇죠? 단기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5,400만 원만큼이 5년간 균등상각한다 그랬으니까 나누기 5, 그러면 1년에 1,080만 원. 이게 1년분.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단기분만 계산을 해야 하니까 단기분은 4월에 취득했으니까 4, 5, 6, 7, 8, 9, 10, 11, 12 9달이에요. 그러면 단기분을 계산을 하려면 곱하기 9 나누기 12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곱하기 9 나누기 12 해주시면 얼마 나와요? 810만 원.
810만 원만큼이 영업권에 대한 상가액이에요. 영업권에 대한 상가액.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 뭐 1월 미만은 1월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4월에 구입했으면 그냥 4월부터 상각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게 1일이든 30일이든 상관없이 그 해당 월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냥 그 달을 한 달, 첫 번째 달로 인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810만 원만큼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영업권을 찾아가셔서 영업권에 810만 원 넣어주시고 그러면 대손하고 무형자산 상가까지 다 넣었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 항상 자동 결산분계 완료가 떠 있어야지만 채점이 된다라는 거.